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아파트 하락세 멈추고 곧 반등 가능. 그러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1년 전 채널 시작하면서 그 처음부터 아파트 팔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1년 이상 계속 아파트 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저보고 미쳤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냥 단편적으로 분위기 따라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다각도로 검토하고 팔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제가 채널 시작한 이유도 아무리 봐도 지금은 원래 대한민국 부동산 약간은 거품 있는 시장인 것을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너무했다. 그래서 제가 채널 시작한 것인데 제가 그냥 하는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다각도로 검토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큰 이야기를 좀 할 건데, 그 전에 들소 사냥 이야기 살짝만 하겠습니다. 사냥을 잘 하려면, 일단 그림에서 왼쪽 들판, 오른쪽 들판 결정을 하고, 그래서 이동해서, 그러고 나서 방아쇠를 당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측면에서, 세부 물건 보는 것도 좋지만, 큰 맥을 짚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슨 아파트, 어느 동네, 수요 공급, 요런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영상에 비해서 이런 그 내용의 영상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이 최근 상황을 한눈에 말해주는 그림인데 2019년 말에 비해서 코로나 때 돈을 엄청나게 풀었죠. 엄청나게 풀었고 지금 양적 긴축을 하고 있습니다. QT라는 걸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작게 QT를 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푼 돈을 걷어들이고 있는데 정말 조금만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아프다고 난립니다. 온 세계가 난립니다. 물론 금리를 올린 영향이 더 크겠지만 양적 긴축 이 영향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다시 한눈에 제가 그 최근의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왼쪽이 코로나 이전, 중간이 코로나, 그리고 오른쪽이 지금 현재 상황인데 예전에 금리 2.5%로 생태계가 잘 유지되었는데 해가 쨍쨍 뜨죠.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밸브를 열어 젖히고 금리 0.25% 물통도 키우고 그래서 물을 막 들이다가 막 붓습니다. 막 콸콸콸콸 붓습니다. 그래서 식물을 살려놨는데 그런데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식물이 물에 빠져 죽는 상황이 생깁니다. 인플레이션이죠. 그래서 지금 물통을 줄이고 밸브를 잠그고 하고 있는데 물통을 갑작스럽게 대규모로 줄일 수는 없으니까 물통은 조금만 줄이고 밸브를 잠깁니다. 금리가 5%, 6%, 7% 지금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지금 한창 잠그고 있는 과정이죠. 이것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금 다른 모습이 감지가 됩니다. 일단은 심심풀이로 한국의 이상 상황 잠시 보겠습니다. 조세일보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 이달로 앞당겨 적용. 한국의 그 유동성 공급하기 위해서 달러 유동성 공급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다른 뉴스인데 글로벌 인플레 여전 회사채 CP 매입 여력 6조에서 8조로 확대. 인플레인데 회사채 CP 매입을 확대한답니다. 안 맞죠? 인플레인데 지금 양적 완화를 한다는 겁니다. 일종의. 요것은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곳을 선별해서 살리겠다. 요런 의도로 보시면 됩니다. 주금공 저금리 전세 대출 한도 2억에서 4억 원 확대. 요것은 세입자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 영끌한 집주인을 위한 대책이죠. 그리고 제일 밑에 안심전환 대출을 40조 원에서 45조 원으로 확대. 요것도 영끌한
그런 집주인들을 위한 대책입니다. 자,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만기 연장과 최대 1년 상환 유예 조치. 자, 힘들어하는 데다가 유동성을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어쩔 수 없이 올리면서, 자, 이런 거는 사실 대세에 큰 영향 없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봤자 대한민국 변방의 한 나라이기 때문에 큰 영향 없을 수 있는데, 자,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자, 미국 이야기인데 좀 격이 다른 대세에 큰 영향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좀 집중해서 듣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연합 인포맥스, 미 재무부 국채 바이백 어떻게 하나? 자, QE도 QT도 아니다 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일종의 QE입니다. QE, 양적 완화죠. 그러니까 그 연준에서 대놓고 하는 그러한 QE가 아니라 재무부가 우회적으로 하는 QE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채 일부를 매입하는 방안. 자, 시중에 돈을 푼다는 거죠. 은근슬쩍 재무부에서 돈을 푼다는 겁니다. 연준은 그 양적 긴축을 하는데, 자, 그만큼 재무부가 은근슬쩍 양적 완화를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재무부가 이달 24일까지 지금 프라이머리 딜러들에게 물어보고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고, 그 이후에 재무부 양적 완화가 실제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그림을 보면 지금 보시면은 이게 큰 흐름인데, 연준에서 물통 사이즈를 줄였죠. 조금 줄였는데 금리는 많이 올리고, 자, 지금 죽겠다고 세계가 난립니다. 자, 미국도 예외는 아니겠죠. 상대적으로 낮지만 물론 상대적으로 낮지만 역시 어려워하는 어떤 사람들이 꼭 있을 겁니다. 반드시 있을 겁니다. 미국에도.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줄어든 물높이만큼 물통을 새로 만들어서 은근슬쩍 재무부에서 새 물통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만들고 나면은 맛이 간 식물에다가 바로 물을 공급한다는 겁니다. 밸브도 없이 콸콸콸콸 공급해서 지금 고사 직전에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다가 물을 집중적으로 투하를 할 수도 있다. 자, 요게 지금 기사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 어디서 본 듯한 모습이지요. 2008년 리만 사태 전에 양적 완화가 생각이 납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이때는 재무부가 아닌 연준에서 공식적으로 QE를 해서 양적 완화를 해서 금리가 당연히 올라가는 상황을 어거지로 막습니다. 자, 그래서 국채 금리가 내려가죠. 내려가는데, 그래서 위기를 벗어나는 듯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9월 15일이죠. 리만 사태 전방위적으로 폭락을 합니다. 자, 주식도 폭락, 부동산도 폭락. 부동산이 더 큰 영향을 받았죠. 그러고 나서 리만 사태 이후에 아무도 집을 안 사는 분위기가 자동적으로 생기고 나서야 채권 금리가 한번 단기 바닥을 찍고 그러고 나서 다시 좀 오르긴 하는데, 그러나 이때부터 금리가 우하향하는 그런 장기적으로 우하향하는 흐름을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때부터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큰 재미없는 부동산 시장 흐름을 이어갑니다. 자, 그래서 흔히들 미국도 부동산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한국하고는 비할 바가 아니죠. 미국은 리만 사태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재미가 없었습니다. 계속 재미가 없다가 코로나 때 반짝 엄청나게 올랐고, 코로나 때 반짝 올랐고, 그러고 나서 지금 급속도로 냉각되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008년 이후에 미국 부동산은 재미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자, 그러니까 사람들 부동산 때문에 부채를 많이 일으키지도 않았고, 자, 그리고 그렇게 부동산을 빚내서 사지 못하게 하는 어떤 안전장치도 만들었고, 그래서 미국은 지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가계부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 마구마구 금리를 올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미국은 코로나 때 잠시 집값 폭등하고 지금 다시 내려가는 분위기라서 우리나라만큼 심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계부채 측면에서 미국은 2008년하고 지금하고 많이 다르죠. 미국은 금리를 팍팍 올려도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양적 긴축 플러스 금리 인상해도 미국 가계부채는 아무 문제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아픈 곳이 있나 봅니다. 자, 그러니까 재무부 QE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겠죠. 자, 다시 그림을 보면은 자, 누가 봐도 밸런스가 맞지 않지요. 자, 영국도 그렇고, 자, 영국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미국마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코미디죠. 왼쪽에서는 양적 긴축, 오른쪽에서는 양적 완화. 자, 요렇게 한다면은 참 코미디인데 미국마저도 물통을 떼서 새로운 물통으로 물을 시원하게 쏴주는 이러한 형국 코미디죠.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일단 이렇게 하면은 미국 채권금리 내려가고 환율도 내려가고 신흥국으로 투자 금액이 많이 넘어간다. 자, 그러한 전망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뭐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좀 호재일 수도 있는데, 자, 그러나 2008년 생각해보면 주택을 누가 사? 하우스 푸어 뭐 그런 이야기 나올 정도로 가격이 폭락하지 않으면 금리가 안 떨어질 겁니다. 자, 저는 그런 의견에 한 표를 던집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부동산 접근하는 것이 맞아 보이는데, 자, 그래도 만약에 나는 부동산 쇼핑 안 하면 손이 근질근질하다. 자, 이런 분들은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지금 좀 있다가 아마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이 반등할 수도 있는데, 자, 그것은 미국마저도 재무부를 통한 양적 완화를 하면은 순간적으로 부동산이 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주식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사실은 더 위험한데, 자,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착시 현상이 있더라도 그때는 부동산 중에서 수익률 나오는 물건 중심으로만 매수를 조금씩 해야 된다. 자, 임대 수익률을 굉장히 높이 잡고, 굉장히 임대 수익률, 기대 임대 수익률을 높은 수준으로 잡고 수익률 나오는 물건 중심으로 매수를 조금씩 하시면은 큰 피해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시 반등한다 생각하고 마구마구 사시는 분들은 낭패 볼 수 있습니다. 자, 2008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돈을 그러니까 걷어들일 때는 걷어들이는 것이 맞는데, 자, 너무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양적 완화를 하면은 일단은 순간적으로 상황이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완전 폭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생각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